네, 다음 키워드 다음 수수는입니다. 다음 수수는 무슨 얘기지 싶으시죠? 기사로 같이 만나보시죠. 세계일보입니다. 여당 퇴장 속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입니다.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 그럼 노란봉투법이 뭔데 환노위를 통과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 저희 그래픽 준비한 거 있죠. 네, 노란봉투법 일단 이 일명 노란봉투법입니다. 원래 이 이름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좀 제한을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 노조가 파업을 하면 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사측이 기업이 이 청구를 할 때 무조건 손해배상의 그대로가 아니라 좀 제한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 노동조합법을 두고 어제 환노위에서 여당은 퇴장하고 야당이 있는 상황에서 단독 처리가 됐습니다. 어제 아수라장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논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쳐 주셨는데요. 이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파업 만능이라고 천공이에요? 국가는 균형적으로 재산권과 노동권을 잘 보장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막무가내로 날치기로 통과시키게 되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또 강제로 밀어붙이실 것 같은데 저희가 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기립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말 이제 슬픕니다.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퇴장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퇴장하고 싶어서 퇴장하는지 우리가 일하기 싫어서 퇴장하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을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고요.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너무 치지 마시고. 찬성 9인 반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금 이 어제 있었던 환노위 이 가결 투표 상황을 보고 오셨습니다. 여당은 다 퇴장을 했죠. 김병민 의원님. 네. 사실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 환노위에서 아마도 어제 이거를 처리할 것이다 예상이 되긴 했었는데 국민의힘은 퇴장 외에 따로 또 준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숫자상으로 밀어붙이는 앞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민주당이 마음 먹고 처리하려고 하면 네.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과거의 임대차 3법을 처리했던 예처럼 네. 마음껏 모든 법안들을 처리해왔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러한 무리한 법안, 결국 반대되는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나타났던 후과들이 얼마나 컸는지는 국민들 모두가 기억하고 있죠. 이 노란봉투법 처리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그렇게 힘을 잔뜩 갖고 있을 때 본인들이 그토록 좋은 법안이면 진즉에 처리했겠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민노총이 민주당사를 점거했죠. 이 노란봉투법 처리 빠르게 시행하라고 압박이 들어온 적이 있고 수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더라도 80%가 넘는 국민이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MZ세대의 젊은 노조들이 결성을 해서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무리한 방식의 불법까지 허용되게 되는 노동원들,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일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두고 사회적인 다른 측면들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같은 행위가 민노총, 이른바 민주당을 든든하게 지원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편들기 법안 처리밖에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양산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 환경에 오히려 파업을 더 일반화시키게 되고 네. 그리고 파업하게 되는 그 이후로 나타나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 법적 처벌을 묻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 처리, 만약 민주당이 끝끝내 강행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역사적 심판도 결국 민주당의 몫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사적 심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왜 지난 정부 때는 안 하고 지금 하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김병민 위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이제 대국이고 네. 세계 6대 이제 군사 강국이기도 하지만 노동은 후진국이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권은 네.
ILO 기준에 비춰서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어요. 이번에 노조법 2, 3조 이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사실은 표현이 노란 봉투법이라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는 것인데 현재 노사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좀 넓히고 그동안에 우리가 합법 파업의 범위가 대단히 좁았거든요. 네. 합법 파업의 범위를 약간 넓힌 것. 이 정도 수준의 개정 아니에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 선진국 OECD의 평균 수준보다 한참 아직도 이렇게 하더라도 낮은 수준이고요. 이 내용 중에서 원래 그 야당의 원안이었던 것 중에 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새로운 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은 이 법안에 담기지도 아직 못했거든요. 네.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너무 좁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하청 그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저임금 구조에서 그 근로 조건이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 실제로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원청에 대해서는 교섭권이 없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대우조성 해양의 하청 노조의 파업도 그가 연관선상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파업이 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끝났지만 원청이 하청 노조원들을 상대로 400억 대의 그 손배소를 청구했거든요. 그러면 노동자들의 삶은 자자손손이 다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합법 파업의 범위를 좀 넓혀주고 사용자를 원청까지 확대시켜 이 정도 수준의 법이다. 그렇다 해서 무슨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던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배소도 지금 가능하고 네. 가압류도 다 가능합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은 합법 파업에 대한 그 보장을 약간 더 강화시켜 준 것 정도이고 사용자의 범위를 좀 확대시켰다.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현정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 아까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액을 좀 제한하는 정도의 내용만 좀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청 얘기가 나왔죠. 하청이 원청과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음 기사입니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이게 지금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하청도 원청을 상대로 이 파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계는 지금 공장문을 이렇게 되면 수시로 닫는 거 아니냐. 이 이른바 뭐 시위하기, 노조 파업하기도 쉬워졌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기사 또 같이 볼까요? 네.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영계, 파업 만능주의에 면죄부를 준 거다. 노동계, 이거는 하청과 그리고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인 거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노란봉투법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법이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제적으로 참 경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 와중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노조하기 좋은 나라가 돼요. 지금 우리가 미래로 가려면은 거제 강성 노조를 개혁해야지 미래가 있는데 네. 지금 자꾸 노조만 일부 기득권만 강화하고 있어요. 그럼 미래가 있겠어요? 이러다 보면 저는 대한민국이 노조민국이 되지 않겠느냐. 저 노란봉투법 저거는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많은 의석수를 갖고도 네.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서 뭐 거부권을 유도하고 좀 진영 논리라든지 또 정의당 노조 쪽하고 좀 더 좀 손잡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진영 논리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싶어요. 저 우선은 네. 그 현대차가 하청업체까지 하면 5천 개거든요. 그러면 많죠. 현대차가 5천 개 하청업체까지 다 협의해야 돼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맨날 노조 회담만 하지, 네. 노사 협상만 하지, 또 경영상이나 모든 것까지 다 또 노조 그 협상 대상에 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불법 파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일부 기득권을 위한 노조하기 좋은 나라로 자꾸 저렇게 흘러가는 거죠. 저는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거부권 행사 얘기까지 한 발 더 나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노조 민국이냐 우리나라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종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하청 근로자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입니까? 하청 근로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청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권을 갖겠다 해달라고 얘기하고 네. 하청 근로자가 실제로 지금까지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꽃다운 청춘들 다 하청이었어요. 하청 근로자들이었어요. 네. 하청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이 상황에서 교섭권 가지겠다고 하니까 그럼 파업도 가능하잖아. 그럼 우리 공장문 늘 닫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 온다. 이렇게 그런 얘기하고 거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 윤석열 대표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측의 안전 불감증이나 사측의 불법 행위들, 불법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왜 하나도 없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아까 뭐 건설 폭력, 건폭이라고 했는데 네. 건설 현장에서 그동안 간행이라는 이름 하에서 노조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측이 건설사 측이 했던 불법 행위도 많습니다. 그건 건설 폭력 아니에요? 아까 김현정 대변인께서 균형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노사의 균형을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섭권 그리고 노동통특법에 이제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소가 안 된다. 이거는 재계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네. 하는데 위협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것이 재계가 갖고 있었던 사측이 갖고 있던 가장 큰 교섭의 무기였으니까. 네. 노동자들을 옥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뺏기니까 그거 못 뺏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하청 근로자와 노동자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가 기사 하나만 딱 더 볼까요? 네, 동아일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국회를 지나서 통과해서 올라온다고 하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거부권을 대통령실이 일단 먼저 이른바 뭐 선전포고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올린다고 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요거 김병민 의원이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 이미 거부권을 한번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양곡관리법도 있고 좀 거부권이 사실 건건이 지금 많이 있거든 얘기가 나오는 게. 근데 거부권을 너무 자주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용산에서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 여야가 기본적으로 합의를 토대로 처리해야 되는 수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일방적인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으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행사, 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나름대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또 국민들이 부여한 권리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앞서 민주당이 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대통령도 가지고 있고 의석도 확실하게 있을 때 이런 법안 처리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는데요. 네. 그런 법안 처리할 수가 없었죠. 대한민국 기업들, 산업 현장에 대한 이 문제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되는 법안의 위험성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 처리하자고 정의당이 계속 시위하고 있었던 과정 속에서도 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모든 것들을 이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거나 관련된 상황 속에 처리한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법안이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본인들 진영과 지지층에 대한 목소리를 호소하면서 이런 양산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입니다. 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들에 뒷걸음질 치는 국민과 정치인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얼마 전 SPC 이 사망 사건을 비롯해서 정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기 위해 해야 되는 무수히 많은 정책과 법안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논의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은 뒤로 빠진 채 오히려 이런 일들로 정치적인 갈등을 양산시키는 것이 과연 거대 야당이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할 수 없는 건데 민주당이 이렇게나 강경하게 또 이 처리를 하려고 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또 그 저번에 또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